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교재 보시면 고려 초기, 건국 초기에 뭐 중앙정치론이 나오잖아. 자, 이거 조직은 만들어진 게 언제일까요? 우리 성종 때잖아. 그쵸? 성종 때 이제 국자감이라든가 향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과거 시험 정비를 통해서 중앙에 진출하시면 그분들이 중앙제도를 정비하셨던 거잖아. 이 성종 때 정비가 돼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라고 한다면 우리 교재 보시지만 교재에는 뭐예요? 태봉의 관제. 첫 번째 줄 나오잖아. 태봉의 관제. 이게 언제예요? 왕건이 2인자로 있을 때, 궁예 밑에 2인자로 있을 때 당시 태봉이 있었잖아요. 태봉. 태봉이라는 나라의 관제를 처음으로 초기 때는 계승해서 그걸 쭉 유지하다가 성종 때 이렇게 정비한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건국초 때 태봉의 관제하면 태봉 때 광평성 있었잖아. 그 다음에 군사로서는 순군부 같은 거 있잖아. 그렇죠? 광평성하고 순군부만 좀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좀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고 문상계, 무상계는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나. 알겠죠? 그 다음 중앙집권화는 성종 때 마련되었다라는 것까지 쭉 보시고 우리가 제 밑에 있는 그 다음 페이지까지 내용을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기타 기구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기타 기구들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여러분들 요거만 보시면 돼요. 사천대 하늘의 일을 본다. 천문관측기구입니다. 사천대. 요게 후기 때는 뭘로 바뀐다? 후기 때는 서운관으로 이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서운관으로 바뀌기도 한다. 자, 처음에는 사천대 하늘의 일을 보는 천문관측기구입니다. 그 다음 보문각 같은 거는 학문을 보배로 여기는 곳이야. 그러니까 학문을 보배로 여기니까 서적을 관리하거나 경연을 담당한다. 고려시대도 경연이 있긴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경연. 왕과 신하들 간의 정책 토론하는 것을 경연이라고 하거든요. 춘추관은 고려시대도 있었고 조선시대도 있죠. 역사 실록 편찬하는 거. 우리 고려시대도 역시 실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도만 가볍게 그냥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한림어는 그냥 가볍게 역시 참고만 하세요. 왕의 교서. 나중에는 조선시대 가면요. 왕의 교서와 이제 외교 문서인데 이 한림원이 나중에 분화가 돼요. 조선시대 가면. 교서를 작성하는 예문관과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승문원으로 분화가 됩니다만은 요거 역시 뒤에 가서 보는데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천대하고 보문각은 좀 체크 좀 해두자.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제도로 한번 볼까요? 지방제도. 자, 지방제도는 언제 정비가 되냐? 현종 때 거란 침략 이후에 정비가 됩니다. 거란 침략 이후에 정비가 된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란 침략 이후에. 자, 거란 침략 이후에 정비가 됩니다. 우리가 사실 성종 때 12목이 파견됐잖아요. 그렇죠? 12목. 그렇죠? 성종 때 이제 12목 처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했어요. 청컨대 외관은 또 없어. 12군데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이 12목에다가 각각 12개니까 요거를 이제 겉에다가 10도 양계로 10도 양계면 12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10도 양계 각각 목 하나씩 집어넣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 10도를 다시 2개씩 짝을 지어줍니다. 경주목과 나주목이 있는 곳을 합쳐갖고, 경주목과 나주목이니까, 경주목과 상주목이니까 경상도. 전주목과 나주목이니까 전주목, 나주목, 전라도. 그치, 전라도. 이런 식으로 2개씩 짝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현종 때쯤에, 거란 침략받은 다음에 현종 때쯤에 5도 양계로 이렇게 정비가 된다더라. 어쨌든 처음에 이제 지방관을 파견한 건 성종 때였고 성종 때 그래서 12목에 각각 10도 양계였고 요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목을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거란 침략 후에 2개씩 짝을 지어갖고 정비해갖고 5도 양계로 정비. 요게 이제 현종 때부터 이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란 침략 이후에 거란 2차 침략 이후에 5도 양계 정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5도 양계입니다. 5도 양계.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이게보다는, 어쨌든 요게 성종 때부터고 현종 때인데, 5도 양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 그 운영에 대한 모습들. 이게 여기의 핵심이죠. 핵심은. 자, 5도는, 자, 뭐랄까, 일반 행정구역입니다. 보시다시피, 일반 행정구역이야. 일반 행정구역. 여기는 누가 파견된대요? 안찰사라고 하는 분들이 파견된답니다. 안찰사. 자, 안찰사는 급이 좀 낮아요. 낮아갖고 순찰직입니다. 6개월 임시직이고 한 3번 정도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임시직이었다. 임시직이었고 순찰직이었다. 그렇게 힘이 강하진 못합니다. 자, 그리고 도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도 밑에는 자, 주군현이 있습니다. 주가 있고 제일 큰 도시예요. 제일 큰 곳이고 제일 큰 향촌이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현입니다. 주군현. 우리가 도 밑에 시군이 있듯이 도 밑에 주군현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는 누가 파견된다? 수령들이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이 있고 지방관이 다 파견되진 않습니다. 자, 여기의 특징이야. 자, 주군현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누가
지방간이 파견된 곳도 있었고요.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는 곳도 있다라는 거죠. 자, 지방간이 파견된 지역을 뭐라고 한답니까? 주군과 주현이라고 하는데요. 뭐라고 한다? 주군과 주현. 주군과 주현. 주주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주는 그냥 주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군과 현으로 구성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라고 하진 않고 주군, 주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자, 그 주군에 속해 있다 해서 속군, 속현이라고 합니다. 속해 있다. 자, 요 주군현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개는 이유는 뭐냐? 자, 한쪽은 지방관, 즉 지방관 누굴까요? 고려도 수령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수령을 파견한다. 이쪽은 파견하는 지역이야. 개수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자, 개수관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이고요. 자, 이쪽 같은 경우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으면 이곳은 여기서 간접적으로 지배하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지배한다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지배하지는 않아요. 그럼 선생님 실질적으로 이 속군과 속현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성종 때 뭐 했습니까? 지방에 있던 호족들을 이제 향리로 바꿨잖아. 그치? 호장, 부호장. 그 호장, 부호장이라 불렸던 향리. 우리가 이제 성종 때 향리제도 두면서 지방에 있던 호족들을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호족이 아닌 지방에 있는 큰 세력이 아닌 그저 향촌의 관리다 하면서 향리로 임명했잖아. 그 중에서 이제 향리 중에서도 좀 상층 향리들, 좀 급이 높으신 분들, 그분들을 보통 호장 또는 부호장이라 불리는 상층 애들이 등의 상층 관리들, 호장, 부호장, 호정, 부호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곳을 통제한다. 향리들이 실질적 지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데, 그럼 여기서 누가 호장, 부호장이라 불렸던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속군과 속현을 지배하고 통솔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과 파견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럼 어디가 더 많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가 더 많습니다. 부등호죠? 이쪽이 더 많습니다. 고려 말까지 500개의 군현 가운데서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이 130곳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70곳 정도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군과 속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를 한번 보자면 이 도야 뭐 전라도라고 합시다. 그럼 그 안에는 지방관이 파견된 속군과 속현이 있는데 반면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지방관이 파견된 주군과 주현이 있는데 근데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과 속현은 더 많았다라는 거죠. 더 많았다. 그거보다 더 많았던 게 뭐냐? 바로 향부곡소, 그 다음에 역진 이런 것 같은 특수행정구역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려하는 사회는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분들이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은 사실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실상 이 고려라는 사회가, 고려 정부가 아직까지 완벽한 중앙집권화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중앙집권화, 모든 지역의 지방관을 파견함으로써, 그렇죠? 왕의 대리인, 왕의 심부름 수령을 파견함으로써 지방까지 속속들이 통제하기 시작한 거는 조선시대 가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직 고려시대까지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 더 많았다. 거기다가 향부곡소 같은 이런 특수행정구역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야. 되게 많았다는 거. 알겠죠? 요거 일단은 여러분들 비교를 좀 해 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자, 먼저 파견된 속군과 속현이 주변보다 많았다라는 거. 향리들은 통치 정비 과정 속에서 향리가 됐죠. 이거 언제부터입니까? 이렇게 바뀐 게 언제부터라고요? 고려 성종 때부터 이렇게 향리 제도를 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제 아까 봤지만 향부곡소, 요거 한번 좀 정리할까요? 향부곡소. 자, 요 밑에 요거와 같은 동등한 관계인데 동등하게 향부곡소라는 지역 특수행정구역이 있습니다. 향부곡소. 여기는 고려만에 있었던 특수행정구역입니다. 근데 요 향부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고려시대가 아니고 통일신라 시대도 있었어요. 그쵸? 통일신라 시대도 있었는데 여기에 고려시대 때 추가된 게 뭘까? 소라고 하는 지역이 추가된 거죠. 알겠죠? 향부곡이라는 지역이 원래 통일신라 때부터 있었지만 소라는 지역이 있었다. 그리고 이게 조선시대 가잖아요. 조선시대 가면 이거 완전히 없어집니다. 조선시대 가면 완전히 없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완전히 없어진다. 소멸입니다. 나중에 군현으로, 일반 군현으로 다 흡수 통합됩니다. 요건, 그럼 자, 봐요. 요게 통일신라 때부터 고려시대까지 있는 거고, 요거는 고려시대만 있는 거예요. 소라고 하는 지역은 고려시대만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자, 봐요. 향부곡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소에는 주로 수공업과 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야. 수거, 광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달라요. 인원들이, 그들의 어떤 한의, 일자리가 다릅니다. 거기다가, 한마디로 신부는 양인인데 뭘 받았다? 뭐 어떤 대우를 받았다? 천민 대우를 받았다. 우리 조선시대 가면 이런 분들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신부는 양인인데 하는 게 너무 천해. 어렵고 아주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신량역천이라고 부릅니다. 신량역천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분들은 신량역천이라고 부르진 않고요. 그냥 신량역천의 전신이에요. 신량역천의 용어는 조선시대 가서 나오고요. 이분들은 어쨌든 신부는 양인인데 천민 대우를 받았던 특수행정구역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금 부담이 높았다. 뭐라고요? 세금 부담이 높았다. 자, 이분들은 농업에 종사하니까 전세 부담이 높았고요. 이분들은 수공업에 종사하니까 주로 이제 특사물을 납부하는 공납의 부담이 매우 높았습니다. 다른 일반 군현들보다 조세 부담, 즉 세금 부담이 높았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거기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자, 함부로 이사 가지 못해요. 자, 이사 가지 못하고 또 하나가 플러스 한다면 과거가 응시가 제한돼 있어. 과거 응시가 사실상 뭐 금지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금지, 제한. 잠깐 풀린 적은 있지만 거의 금지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 응시를 함부로 보지 못한다. 과거 응시 금지. 자,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기 쭉 보시면은 나와 있죠. 그리고 승격과, 자, 요거 한다면 승격과 강등이 된다. 뭔 소리예요? 라고 한다면 이분들 중에 여기 항보고서 중에 어떤 지역은 어떤 뭐 밀란의 결과로서 뭐 어떻게 보면 아니면 뭐 외세와의 어떤 싸움 속에서 국가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군현으로 승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나라가 얘는 안 되겠는데 하고 강등하기도 합니다. 다시 군현으로 됐다가 다시 강등, 향부곡소로 다시 강등시킨다. 그러니까 승격 강등이 되게 잘 이루어집니다. 승격 강등이 이루어졌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예전에 일단 무신 정권 때 공주 명학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망이망소이가 난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공주 명학소였는데 충순현으로 승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강등돼요. 그리고 또 하나 몽골 침입 가운데서 충주 다인 철소입니다. 철 제품 만드는 곳인데 그 철 제품 만들었던 철소에 있는 주민들이 익안현으로 승격되기도 했는 거야. 이게 승격이 가능하다는 거지. 아니면 아까처럼 공주배수처럼 강등도 되기도 하고요. 알겠죠? 이런 모습들이 있던 게 바로 향부곡소 같은 특수행정구역. 이외에도 뭐 이런 거 있죠. 노량진 하듯이 그 다음에 진역 이런 거 있어요. 진이라든가 역이라든가 뭐 장이라든가 처라든가 이런 특수행정도 되게 많았다는 거죠. 이런 특수행정도 꽤 많았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향부곡소 이거 좀 기억합시다. 여기는 선생님 누가 그럼 다스리나? 여기도 급이 좀 낮으면 향리들이 다스립니다. 이게 또 향리. 그렇죠? 이쪽에는 진리, 영리 그래갖고 다 향리들이에요. 이들도. 진에 있는 향리, 진리. 여기에 있는 리, 향리, 영리. 알겠죠? 이분들이 이쪽을 또 다스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